오늘 주제는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 공감 능력이 제로인 인팁의 상담법. 자, 오늘 주제는 공감 능력이 제로인 인팁의 상담법입니다. 공감 능력이 제로인 인팁에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몇몇 친구들은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저도 친구들이 왜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고민 상담을 친구나 가족들에게 하지 않아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차피 이 사람들이 사건을 겪은 당사자가 아니고 이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저 본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 상담을 하는 시간에 좀 더 해결책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귀찮거나 약간의 부담감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민 상담을 해서 제대로 해결책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쓰고 나니까 좀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리하면 이야기해도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별로 제 고민이 아닌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하기도 하고 일종의 대화 주제로 던지는 식으로 뭔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편이에요.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진짜 감정이 없는 로봇 같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사람들 속에 이런 마음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와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인팁이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저의 예시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친구들이 고민을 저에게 말하면 왠지 인팁은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신경을 쓸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반대로 제가 고민을 잘 말하기 힘들어하는 편이어서 그렇게 고민에 대해서 털어놓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가 이런 말을 나한테 하려고 좀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다 라던가, 아니면은 이 친구가 정말 해결책이 안 나와서 나에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시간만큼이라도 그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감정에 대한 공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애사나 그 친구 간의 갈등, 직장 동료들 간의 갈등, 같이 이런 감정이 들어간 상담을 하는 친구들은 제가 상담해주기 좀 힘들어요. 이성 친구의 연애 상담, 고민 상담을 하면 저의 관점에서는 이 이성인 친구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그대로 말하면은 좀 싫어하는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한테는 뭔가 공감하는 척 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 솔직히 좀 어려워요. 마음에 없지만 뭔가 형식적으로 그 사람의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약간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대화를 하고 나서 뭔가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는 느낌이랄까? 근데 이런 게 에너지 소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뭔가 만사가 귀찮아지고 좀 더 이제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많아지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동성애 친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고민 상담을 하면은 있는 그대로 말하고, 또 이런 방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저도 동성애 친구가 연애 상담을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이고 솔직히 좀 재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리하면은 이성 친구가 감정적인 호소를 동반하는 고민 상담에 조금 약한 편인 것 같다. 기가 좀 빨리는 기분이랄까? 녹음을 하려고 쓰고 나니까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대신에 인팁의 강점은 꼰대 문화 회사 체계, 취업 문제, 이직 문제, 업무 관련 문제 등과 같은 고민을 말하는 친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 경험을 통해서 열심히 문제를 분석해 주면서 해결책도 같이 찾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안 좋은 경험이든 좋은 경험이든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 부분도 친구들이 고민을 말할 때 제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와 비슷한 경험들은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회사 같은 팀에 꼰대가 있는데 회사를 나가고 싶다,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는 친구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답을 하는 편인데요. 나도 꼰대들 때문에 이직을 많이 해봤잖아. 근데 이직하고 보니까 꼰대는 어딜 가나 있더라고. 이번에도 그런 꼰대가 있어서 퇴사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 참았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랑 안 맞아서 오히려 회사에서 따로 일을 하게 하더라고. 지금은 아예 다른 팀으로 갔어. 근데 다른 팀 팀장이랑 갈등을 겪으면서 또 다른 팀으로 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아. 이게 내가 운이 좋은 케이스일 수도 있는데 너가 판단했을 때 아직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또 나간다고 하더라도 취업 공고가 많이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는 편인데요. 물론 저는 행동 성향이 P 성향 때문인지 저렇게 말은 해주는데 제가 저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행동을 하지는 못하는 편이에요. 또 판단 능력이 F이신 분들은 공감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일이 힘들다, 이직하고 싶다 하면은 저같이 먼저 뭔가 어떤 방법을 설명해 준다기보다는 그 힘든 감정에 집중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저도 많이 힘들지, 어떻게 힘들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을까 예상은 되는데, 제가 이제 T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만약 혹시 이걸 듣고 계신 분들 중에 F 성향이신 분들은 F스러운 답변이 어떤 건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따뜻한 공감보다는 퇴사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대안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물론 F랑 T 중에 어떤 게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중요한 건 내가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그게 비록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의 시간을 들여서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다른 MBTI의 고민 상담 방법들도 궁금해지는데, 혹시 본인들만의 고민 상담법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